안녕하세요. 책갈피의 심유주입니다. 요즘 저희 책갈피는 방학을 맞이하여 각자 영상을 찍는 주간에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살면서 100번은 들어본 책에 대해서 세진 씨가 리뷰를 했고, 이번 주에는 제가 살면서 100번은 들어본 책을 읽고서 리뷰를 하는 주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없는 영상을 보신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는 제가 안 나오는 책갈피 영상을 처음 봐서 굉장히 어색한 기분이 들었는데요. 오늘 역시 여기에 세진 씨가 없으니까 저 혼자 영상을 찍는데 굉장히 민망하고 이상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살면서 100번을 들어본 책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이번 주에 책을 읽었어요. 근데 저는 이번 주가 가장 책을 읽기 싫은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살면서 100번은 들어본 책이라는 거 자체가 우리가 실제로 읽지는 않았지만 무슨 내용인지는 다 알고 있는 책이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이 책을 클라이막스도 아는 것 같고 대략적인 이야기도 아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읽지? 너무 지루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책을 첫 장을 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저는 이번 주가 가장 제 책갈피를 시작하고 나서 반전이 있는 주였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무엇 하나 제 예상과 맞아 떨어지는 책이 없었어요. 물론 제가 알고 있던 그 책에 대한 사전 지식이 책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요? 큰 줄거리는 맞았긴 해요. 그렇지만 어, 이런 비유 조금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떡볶이 너 먹어봤어? 떡볶이 무슨 맛이야? 라고 했을 때 맵고 달콤한 맛이야 라고 하지. 근데 그 맵고 달콤한 맛이라는 게 그 떡볶이의 모든 매력을 담아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역시 제가 지금 읽어본 책도 줄거리를 안다고 해서 그 내용을 모두 알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오늘 읽어본 세 권의 책, 즉 엄마를 부탁해, 안내의 일기,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 추천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전해드리고 싶어요. 읽은 책에 대해서 한 권씩 설명을 드리자면요. 먼저 저는 엄마를 부탁해를 읽었는데요. 읽기 전에는 엄마의 희생에 대한 다소 뻔한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읽고 나서 느낀 점은 엄마의 희생이 뻔한 이야기로 치부될 수 있는가? 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뻔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 제 내면 속에는 어쩌면 희생하는 엄마의 모습이 정형화된 엄마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하고 약간 반성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읽으면서 굉장히 공감이 갔던 부분이 있는데 나도 네 나이 때쯤 돼서 너를 낳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너와 함께 처음 경험한 것이 참 많다. 처음 배에도 불러봤고 처음 젖도 먹여봤으며 너와 함께서 처음 한 경험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데 그게 왜 공감이 됐냐면 저희 어머니가 요즘 저에게 굉장히 많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 나이가 25인데 26에 저희 엄마가 저를 낳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엄마가 저를 낳았을 때의 나이가 지금 딱 제 나이쯤 된 거죠. 그래서 엄마가 나도 엄마가 처음이었고 엄마로서 처음 경험한 것이 많았다. 나도 처음 해보는 엄마인데 어떻게 엄마로서 완벽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 말을 듣고 이 엄마를 부탁해를 읽으니까 굉장히 공감이 되는 부분도 많이 있었고 우리 엄마랑 많이 중첩돼서 보이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읽은 두 번째 책은 안내의 일기였어요. 안내의 일기는 제가 읽기 전에 아는 몇 가지 키워드가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나치, 유태인, 그다음에 그 중에서 쓴 일기. 그래서 저는 그냥 2차 대전 그 끔찍한 참상을 담은 일기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2차 세계대전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어떤 사건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임진왜란을 생각할 때 1952년에 일어난 일본 침략에 대응하는 전쟁이었다고 기억을 하지. 뭐 임진왜란 때 돌아가신 전사자분들에 대한 마음속 깊은 애도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감정적으로 동요를 한다기보다는 사건 정도 옛날에 일어났던 사건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었는데 이 안내의 일기라는 거는 10대 소녀의 시점에서 읽혀진 전쟁에 대한 참상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은신처 밖으로는 나올 수가 없고, 그러면 겉으로는 생명에 대한 위협을 느낌과 동시에 안으로는 친구도 없었고, 그 감정적인 교류를 나눌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유일한 그 감정을 쏟아내는 매체로서 일기장을 활용했던 건데, 어, 그 인간 내면의 고독함과 외로움 같은 게 같이 담겨져 있는 일기라서 되게 감정적으로 이 세계대전을 받아들이는데 그리고 유태인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조금 더 공감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러한 절망스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안내는 책에서 자신의 상황을 천국과도 같은 상황이라고 묘사를 하기도 했는데요. 수용소에 갇혀져 있는 다른 유태인의 비교를 하면 자신이 지금 가족들과 함께 살아있는 이런 상황은 천국과도 같은 상황이라고 묘사를 한 것이에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10대 소녀가 자신의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전혀 좋지 않은 이 상황을 천국 같은 상황이라고 어떻게 보면 합리화한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합리화의 과정까지 얼마나 많은 정신적 고통이 따랐을지 또 얼마나 많은 속상한 일들이 있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 전쟁에 대한 참혹한 실정을 파악을 하고 그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읽음직한 도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읽은 책은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었는데요. 제가 이거를 읽기 시작하면서 솔직히 세 권 중에 가장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제목에서도 그렇고 약간 종교 도서이기 때문에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마음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평화가 찾아온다. 이런 내용이겠거니 그러면 그런 내용을 200페이지나 써놓을 게 있을까? 그런 내용은 금방금방 너 책이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은근히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 그런데 의외로 이 책이 저에게는 가장 책장이 안 넘어가는 책 중에 하나였어요. 이 글귀 하나하나가 그 나의 어떤 지난 사건들과 연결이 되면서 약간 반성을 하게 만드는 책이더라고요. 이 책에 여러 글귀가 있지만 제가 굉장히 감명 깊었던 글귀들을 몇 개를 찍어놨는데 세상은 아래를 바라보면 나보다 못난 사람들로 꽉 찼고 또 위로 바라보면 나보다 잘난 사람들로 꽉 찼다. 세상에는 나보다 훨씬 점수가 높은 사람, 조건이 좋은 사람이 수없이 존재한다.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마음에 두고 그것을 행복의 가치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행복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계속해서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나는 불행하다라고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남은 덜 생각하고 덜 의식할수록 우리의 행복 지수는 높아진다라는 글귀가 있었어요. 이걸 보고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20살 때 이제 저의 이제 막 대학을 들어오고 갓 성인이 되었을 때 제가 기대한 것만큼 제가 대단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좌절감에 빠졌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에 이 글귀를 조금 더 일찍 읽었다면
제 마음의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책이었어요. 글귀 하나하나에 제 경험을 비춰보기 시작하면 그것은 이제 같은 글귀가 써져 있는 어떤 단 한 권의 책이지만 다 읽고 나면 저의 어떤 경험이 투영돼서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조금 더 좋았을 걸 하는 나만의 책으로 약간 거듭나는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되게 당연하고 지루한 말로 이루어져 있는 책인데 저는 굉장히 잘 읽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제가 살면서 100번은 들어본 책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지난주 영상에서 제가 세진 언니 영상을 본 거랑 제가 느낀 거랑 특히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 부분에서 가장 크게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걸 읽으시면 어떻게 느끼시려나 모르겠네요. 그렇지만 제가 이걸 읽으면서 느꼈던 거는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책이라고 그렇게 많이 읽어? 그렇게 많이 회자돼? 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매우 반성하게 될 만큼 사람들이 많이 읽고 또 많이 회자되는 책은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용을 어렴풋이 알고 뭐 그런 내용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내가 이 내용을 아는데 뭐 그렇게까지 감명 깊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유명한 책인 이유가 뭘까? 한번 읽어볼까? 이런 식으로 도전을 해서 읽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그런 경험을 지금 했고 굉장히 좋게 느꼈기 때문에요. 여러분도 책을 읽어보시고 또 실제로는 어땠는지 여러 감정을 저희 책갈피와 함께 나눠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저희 책갈피가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을 하는데요. 살짝만 언급을 해드리자면 실용서 특집을 할 겁니다. 지금 집에서 세진 언니는 열심히 뜨개질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책을 보고 뜨개질을 배우고 있는 중이고 저는 책으로 다이어트 요리법을 배워볼까 해요. 그래서 다음 주는 여름방학 마지막 특집으로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영상을 꾸려볼까 하는데요. 여러분 다음 주에 다소 가벼운 마음으로 저희와 함께 실용서 특집을 즐기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뵐게요.